그동안 HP가 진행해왔던 HPC의 그런 구축 내용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걸 구축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모범적인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HP가 그동안 여기는 이제 11년부터의 저희 레퍼런스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HP가 HPC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게는 이제 100여 대의 노드에서부터 많게는 한 2000여 대의 노드까지 HPC를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한번 구축을 하고 나면 매년 HP를 통해서 노드를 증설하고 있는 고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HPC는 F1 자동차 경기를 비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HPC 환경에서는 이제 다른 환경보다는 안락한 환경보다는 빠른 컴퓨팅 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컴퓨팅 환경들이 다 속도에 옵티마이즈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죠. 일단은 하드웨어 레이어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미들웨어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맨 윗단에는 고객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벤더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야지만 좀 스무스하게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일례로 이제 한 몇 년 전이죠. 저희 이제 파트너사에서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HPC가 굉장히 작은 노드였어요. 한 16노드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작은 노드니까 쉽게 구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축을 시작했었는데, 구축은 굉장히 빨리 되셨습니다. 한 3일 만에 구축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다가, 한 2주 정도 노력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도움에서 확인한 바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잘못돼서 생긴 레이턴시 문제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인 엔드 투 엔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쉽게 접근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들에 이제 직면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HPC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고집적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려면 전반적으로 E2E를 서포트할 수 있는 벤더라든가 아니면 그런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PC 구축하려면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먼저 플래닝하고 디자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구축 단계, 그 다음에 구축 완료 후에 서포트 단계를 구분을 하는데요. 플래닝 단계는 제일 중요한 단계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앞 세션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구성이라든가 그런 공조 시스템들, 그 다음에 플로어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단계들을 이제 저희 프리세일즈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요. 플래닝 단계에서는 먼저 체크해 보실 게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몇 테라플롭스의 성능이 나오면 정상이다라는 것들을 80% 에피션시라든가 아니면 90% 에피션시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선 디자인하게 되시고요. 실제 이제 구축 단계로 넘어가죠. 플래닝을 가지고 팩토리에서 구축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을 하시든가 구축 단계로 들어가고, 구축이 완료가 되면 이제 파워업을 하시고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실제 이제 억셉턴스 레벨에 맞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단계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억셉턴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실제 구축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말씀드렸던 HPC의 구성 요소들을 좀 디테일하게 빼서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제외를 하고 이제 미들웨어까지 이제 정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솔루션 아키텍처가 바닥에 깔리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그러면 구성하는 관리 컴포넌트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MPI라든가 잡 스케줄러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HP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칭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플로라든가 아니면 고집적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OS에서는 레드햇이나 센토OS, 수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시스템 관리 툴에서는 HP 인사이트 CMU라는 툴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HP 엔터프라이즈의 HPC 관리하는 툴의 메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고집적 시스템을 관리하시게 되면, 운영하시게 되면 최소한 몇십 대에서 몇백 대의 서버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툴 없이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고를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운 인력들을 그런 단순 작업들 그런 거에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량의 서버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HPC를 구축하는 단계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플래닝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사이트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구축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앞 단계에서 이제 세일즈나 프리세일 단계에서 원하는 억셉트 테스트 레벨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온사이트 설치 단계에는 뭐 하드웨어 구축부터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 OS 설치까지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클러스 테스트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림팩 테스트를 보통 클러스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죠. 일단 림팩을 돌려서 엔터를 치고 한 2, 3일 기다리시죠. 쭉 기다리셨다가 결과 나오는 값을 갖고 뭐 우리는 뭐 몇 테라플롭스야, 몇천 테라플롭스야라고 이제 지정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예, 보통 한번 프로블럼을 던져서 솔루션 값을 얻으려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예, 그렇게 대량 시스템에는 걸리기도 하고요. 최소한 하루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솔빙을 하다가 문제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100노드 중에서 2, 3노드가 노이즈가 많이 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림팩 테스트를 계속 하시면서 문제 있는 노드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아까운 시간들이죠. 바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CMU 툴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더 문제 있는 노드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HP가 제공하고 있는 HP 아키텍처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유사할 겁니다. 예. 외부 유저들이 로그인 서버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잡 스케줄을 통해서 컴퓨팅 노드에 잡을 던지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 외부 유저가 있을 거고요. 로그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PI 통신을 제공하는 하이스피드 인터커넥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컴퓨팅 노드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의 뭐 스케일업 서버들이 따로 존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데이터들을 아카이브하거나 뭐 스크래치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의 이제 뭐 비디오라든가 뭐 렌더링 같은 걸 사용하려면 멀티 패널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HP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인데, 네트워크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HP에서는 크게 네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일단은 웹에서 들어오는 익스터널 네트워크이죠. 이 네트워크는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그인 서버에 접근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인터커넥트라고 돼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56기가에서 40기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MPI 통신용 인터커넥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왼쪽에 보시면 어드민 스위치라고 있죠. 이것들은 HP 프란스 서버에 이제 ILO 통신을 하는 서버입니다. 또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서버를 파워 온오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콘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뭐 로그인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HPC 환경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뭐 메타데이터 서버라든가 OH 서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렌더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프로비저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HP의 HPC 관리하는 모듈 중에 가장 핵심에는 CMU라는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CMU 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HPC 환경에서 OS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단순 작업이거든요. 한 100대, 200대를 똑같은 OS를 계속 밀어넣는 작업이 계속이 되는데, 좀 단순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냐면, 서버를 레이드 0로, 레이드 1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빼서 계속 이제 복제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 PXE 부트를 이용해서 밀어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HP CMU 툴은 이제 골든 이미지라고 하죠. 제일 예쁘게 디자인된 설치된 서버의 이미지를 떠서 전체 서버에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제가 복제를 낳는 방식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실제 한 200대를 배포하는데 한 10분 내에 다 완료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서 굉장히 또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대, 200대 서버를 모니터링 하시려고 그러면 실제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보시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D, 3D 환경을 제공해서 뭐
서버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CPU 상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서버를 뭐 파워 온오프하거나 아니면 뭐 작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명령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간략히 보면 지금 화면은 실제 이제 보이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원이 보이시는 것들은 실제 컴퓨터 각 세션별로가 다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의 상태들, CPU 상태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네트워크 사용량들을 이제 이렇게 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3D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듯이 이제 뭐 파워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능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D 화면에서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이런 좀 확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룹의 서버 상태들을 일일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CMD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리눅스의 엑스윈도우 환경에서 뜨는 툴이고 굉장히 가벼워서 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리소스 사용이 굉장히 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이제 클러스터 테스트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PC 환경에서는 림팩을 통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HPC의 이제 클러스터 테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인피니밴드 밴드위스라든가 아니면 노드별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어느 노드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푸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림팩을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더 빠르게 문제 요소를 확인하고 억셉텐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이런 툴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설치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이제 완료하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PC는 F1 경기랑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차가 잘 완성이 됐으면 이제 메인터넌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메인터넌스를 제공할 때 기존의 서비스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벤더가 아예 고정적으로 기성복처럼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고객이 사야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HP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기본적인 코어는 놔두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모듈 형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릴리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다음에 고객이 원하시는 뭐 서비스들을 하나씩 뭐 클러스터 환경 점검이라든가 어세스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것들이 HP 데이터 센터 케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전반적으로 플래닝부터 서포트까지 A2E로 이런 고집적 시스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의 코어는 HP 데이터 센터 케어라는 서비스가 그런 유지보수 환경이라든가 운영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네. 자, 신 이사님, 네. 아까 그러면 그 클러스터 테스트 그것이 CMU 안에 있는 겁니까? 네, CMU 안에 있습니다. CMU 안에. 네,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MU는 그 HPC를 구입을 하면 같이 딸려 나오는 겁니까? 하면 옵션입니까? 옵셔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구매하시면 저희가 설치부터 뭐 사용 방법까지 같이 엔지니어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것이 이제 HPC한테 구축보다 저기서 얼마나 잘 쓸 것인지를 환경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환경 테스트가 다 끝나려면 보통은 다 뭐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얼마의 시간이 보통 소요됩니까? 보통 이제 디자인 단계는 차치를 하고요. 설치부터 보통 한 200노드 정도 구축을 한다 보면 설치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리고요. 그다음에 억셉턴스 테스트 하는데 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런 게 없었을 때는 이게 하이퍼포스 저런 게 계산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뭐 잘못됐어.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죠. 요즘은 저런 게 요즘엔 저런 것들이 이제 CT 툴을 통해서 문제 컴포넌트를 걸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완료할 수가 있겠죠.